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현재 지금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나 길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사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진상도 그렇고 김영도 그렇고 김만배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다 지금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유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정진상이 유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김만배가 그렇게 유죄를 받고 김용이 그런 식으로 해먹을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결재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드는 것이 아니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쫄따구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거는 이재명인데 어떻게 이재명이만 지금 이제 재판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럴 수가 있냐. 그 이유가 이제 뭔 거예요? 세 인간이 하나같이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밑선에서 꼬리 자르기 형태, 지가 지금 쥐꼬리를 자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괴합니까? 지가 쥐꼬리를 잘라냄으로써 감히 이 수사가 이재명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게끔 그거를 이제 차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 이재명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문제, 조명현 선생님께서 폭로를 하셨던 그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이거는 횡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법인카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써먹었다라는 게 기록을 통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만 내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빼지고 있는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배소연이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저는 이 배소연이라고 하는 인간이 진짜 악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소연이가 그 교제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딴 분이 있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불륜 관계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란까지도 있었는데 그분이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압박을 받고 이런 환경에 놓인 것 때문에 극단 선택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은 자기가 어쨌거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내가 어떤 인연이 있던 사람이 이재명과 김혜경과 관련된 그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정말 치가 떨릴 만큼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것 같거든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상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재명이나 김혜경의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그런 선택을 하고 꼬리 자르기를 당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에 분노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때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게 나온 직후에 배순이가 이제 뭔가 불겠다. 김혜경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심부름을 했고 이재명한테 어떤 식으로 눈 감음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좀 밝히겠구나 싶었는데 전혀 우리의 예상에 맞지가 않았죠. 그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질문은 그겁니다. 어떻게 배순이가 그러면은 이재명과 김혜경한테 배신감을 못 느끼는 것일까? 아니 애당초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소연 본인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바꿔 얘기해서 이미 받아먹을 만큼 많이 받아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 아무리 지가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해도 감히 김혜경에 대한 폭로를 못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번에 법원을 통해 가지고 실마리 하나가 좀 나오게 됐죠. 다른 게 아니라 법원에서 배소영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김혜경의 수행팀장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세 사람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 명령을 갖다가 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큰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원래 누군가의 금융 정보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애당초 배수연이가 그 금융 정보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안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이제 한창 이제 어떻게 배소연이가 이 부동산 자산 같은 게 80억 가까이가 될 수가 있냐? 이거 미스테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무슨 별건 수사다 이 난리를 치면서 결국에 경찰이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소연의 금융 정보나 구체적인 어떤 계좌 내역, 신용카드나 개인 카드를 어떻게 써왔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는데 아예 이번에 법원을 통해 가지고 금융 정보 제출 명령까지도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고 반드시 그 부분을 들여다본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자, 일단 이 지금 배소연이가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재명보다 재산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옛날부터 금수저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예전부터 그냥 재산이 많았다 이런 지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됐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소연이가 자산을 축적해 나갔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성남시장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산을 축적해 나갔는데 이재명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한 40억 정도가 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배소영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80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배소영이가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냐? 배소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냥 인턴같이 그렇게 뭐 시간당으로 이렇게 뭐 돈을 받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이 되게 되는데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1호봉이 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30호봉이 끝인데요. 30호봉이 되게 되면 한 49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암만 우리가 이 짱구를 굴린다라고 해도 머리를 굴린다라고 할지라도 배소연이가 5급으로서 근무했던 기간이 12년이거든요. 그 12년 동안 암만 뭔가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80억 가까이 되는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100% 일단 근로소득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투자를 함으로써 그거를 늘렸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늘린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을 그냥 계속해 가지고 사 나갔던 것이지 이걸 막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재산을 축적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80억 가까이 되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서 도대체 배소연이가 돈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온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좀 보면은요. 첫 번째 일단 배소연이가 갖고 있는 당시 부동산이 뭐가 있냐?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수원 영통구에 있는 4층 상가 주택.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분이랑 불륜을 또 뭐 했다. 그러니까 이혼한 직후에 뭐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그 주택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가로 한 35억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서울 성북구 송파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가 또 두 채가 있어가지고 총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때 24억 10억 가까이 되는 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랑 아파트를 갖다가 다 합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한 60억 70억 가까이가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시기가 또 이상하다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 잠실 아파트를 이제 그 배소연 씨가 9억 5천만 원 정도에 사들였었는데 요 시점이 언제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던 2010년도 7월 달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고 난 다음에 두 달 정도 있다가 이 배소영 같은 경우는 성남시청의 해외 홍보 및 외빈 의전 담당 계약직 9급 상당으로 그때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좀 코미디죠, 그렇죠? 배소연이가 무슨 놈의 애당초 성남시청에서 해외 홍보를 담당하는 팀이 왜 필요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배소연을 위해서 만들어줬다 뭐 이런 이제 의혹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혜경의 어떤 그 의전을 위해서만 있는 것인데 그냥 이름만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모 씨가 수원 법조타운에 있는 인근 땅을 6억 1,600만 원 정도에 또 2013년도에 사들이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를 살 수가 있는 것이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뭐 대단한 희양찬란한 일을 하고 있고 희양찬란한 투자를 하고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근로소득을 벌어가지고 사는 거 말고는 딱히 답이 안 보이는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잠실 아파트를 갖다 9억 5천만 원 주고 떡하니 사는 것이고 땅까지도 6억 1,600만 원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에다가 상가 주택까지도 이제 배소연이가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이 드는 것이 애당초 이 재산 자체가 배소연 개인의 소유가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돈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냐면은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막 저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방식을 통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분산시켜 놓고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세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물며 그러면 배소연이라고 그런 역할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겠냐고요. 오히려 높으면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김만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뭐 정진상 김영 다 하나같이 근처에 있는 그런 어떤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소연의 그 자산 또한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배소연의 자산인 것처럼 돼 있지만 김만배가 판교에 있는 그 타운하우스를 샀던 것처럼 애당초 이 돈 같은 경우도 다른 어떤 더러운 목적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또 문다의 케이스를 봤었을 때 이 좌파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돈놀이할 수 있는지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배소연이가 그때 당시 이 집을 사기 전에 어떤 식으로 거래를 했고 어떤 식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갑작스럽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상당 금액의
이게 현금이 배소연한테 들어온 그런 흔적은 없는지 이거를 명백하게 추적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된 것인지 뭘 잘못 먹었는지 수사를 안 했었는데 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명확하게 금융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검찰이 나서 가지고 배소연의 재산 축적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